네, 안녕하세요. 박명수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고 또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보니까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보충해서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 발제문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세 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아마 시간상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애국심에 관한 것과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이 두 번째로 찰리 커크 추모 예배. 찰리 커크 아시죠? 찰리 커크 작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찰리 커크 추모 예배 때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의 부인은 암살범을 용서하고 바로 다음에 연설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범을 나는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복을 선언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그 모습이 사실은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를 너무나 잘 드러내는 아주 지점이라는 것을 여기다 썼는데 아마 오늘 그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교우들이 힘쓸 일이라 그래서 아마 아실 텐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 계실 시절에 청년 시절에 쓰셨던 글인데요. 지금 저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담았는데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발제문에 있는 두 가지 소제목, 그러니까 보수주의하고 미국의 보수주의하고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타이틀, 영어로 Christian Nationalism이라고 해서 구글에다가 서치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이 여기 위에 그림입니다. 십자가와 미국 국기 이렇게 있는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민족주의 하면은 3.1운동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역사적으로 여러 시점에마다 그런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민족주의 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아마 태극기 부대, 그죠? 광화문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거북하고, 그죠?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거북하고 좀 부끄러운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 말했을 때 그 비슷한 감정들이 미국 기독교인들한테 또 미국 일반인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약간 이제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우리가 보통 사전에서 보수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성이 참 밝다라고 했을 때 사회성이 밝은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보수적이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와 보수주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그냥 진보주의처럼 빨리빨리 진보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천천히 가자라는 면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변화를 좀 천천히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대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생겨났잖아요. 근데 보수주의라는 개념도 그때 생겨났는데, 그때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영국 의원인데도, 영국의 하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에서 일어난 우리나라와 독립하려고 하는 저 미국의 독립혁명은 내가 긍정하는데 지 바다 건너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랑스 혁명은 내가 반대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구분, 미국의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근대 민주주의를 만든 3대 시민혁명, 이렇게 해서 영국의 명예혁명과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과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프랑스의 대혁명을 상당히 미화시키고
그리고 프랑스는 대혁명이라 그러죠. 상당히 미화시키고, 미국의 독립혁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반미 정서 때문에 그런지 독립혁명은 거의 긍정하지 않거나 약간 부정적으로 노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보수주의는 그것과 반대돼서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성을 신봉했던, 그죠? 이성을 신봉했고, 그 당시에 실제로 교회를 다 이성의 신전으로 탈바꿈하고 성경 대신에 루소의 철학책을 읽고 볼테르의 철학책을 읽고 했던 그런 이성의 신봉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미국의 혁명을 긍정했다는 것이죠. 아까 박명수 교수님의 그 발제문에도 있었지만, 미국의 혁명이란, 미국의 독립혁명이란 종교의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종교의 자유가 말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문명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발견했던 것처럼 미국이 민주주의가 성공했던 것, 우리 내 나라 프랑스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했던 이유가 종교와 정치가 너무나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에서 발견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너무나 일치를 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종교마저도, 정치와 함께 종교마저, 왕정과 함께 종교마저도 버려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과 정치가 너무나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토크빌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혁명은 종교를 정치에서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서 종교가 자유롭게 이렇게 발현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고 미국의 혁명을 긍정하는 것이 보수주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혁명은 그렇다면은 1776년, 올해가 딱 250주년이라서 미국에서 이제 거대한 파티가 이제 막 열리기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미국의 혁명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서구 문명, 서구 기독교 문명의 정치적 발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문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그 짧은 독립선언문이라는 그 문서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정교분리라고 그래서 신정일치는 당연히 아니겠고, 정치로부터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정교분리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박명수 교수님께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에도 정교분리라는 말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짧은 문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문서에 미국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건국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선언문에 하나님이 4번이나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는 형태로 그 독립선언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776의 정신, 미국의 건국 정신, 독립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서구 문명, 서구 기독교 문명의 정치적 발현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은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찰리 커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장례식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월 20일에 있었던 장례식장에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그 광장에서, 경기장에서 했는데 10만 명 이상, 마틴 루터 킹이 돌아가셨을 때나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모였던 인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였고요. 그리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4시간짜리 영상을 보면은 2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일반 언론들이 바깥에서 볼 때 이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민족주의의 절정이다 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비판하는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신정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저 보수주의자들의 음모 아니겠느냐, 이것 봐라, 여기서 증명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찰리 커크도 생전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보수주의에 대해서 항상 말을 했었는데, 보수주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It's not about hating change.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 아름답고 진실되고 그리고 선하다라는 것, 아름답고 진실되고 선한 것으로 증명된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것,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그것은 가정과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faith,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 3가지 F라고 할 수 있는 신앙과 자유와 가정,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수주의 정신으로 50년대 사실은 뉴딜에 반대해서 시작된 그 보수주의의 정신이 결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 열매를 맺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괴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보수주의 혁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68 혁명에서 시작된 낙태라든가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독교 문명의 반대, 거부,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레이건을 지나고 또 부시 대통령을 지나면서 사실은 오바마, 클린턴부터 시작했죠. 클린턴이나 오바마, 또 최근에는 바이든에 거쳐서 너무나 많은 급진적인 좌익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진보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기독교가 지금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정치나 유럽의 정치에서 볼 수 있는 그 세속주의라는 것이 그냥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속주의라는 것을 또 하나의 종교처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무신론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그 종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청문회나 하는 거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죠? 창조론을 믿어요? 그러면은 공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무신론 또는 진화론을 종교처럼 믿어야지만 공직을 할 수 있는 아주 거꾸로 된 그러한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족하면은 인종이 떠오르죠. 그죠? 인종적인 한국인, 그죠? 인종이 떠오르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했을 때 네이션이라는 말이 민족이라기보다는 시민민족주의라고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민족성이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시민 공동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네이션이라는 말의 뜻이 미국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AI를 이제 쳐보면, 요즘에는 뭐 AI를 굳이 안 찾아봐도 그냥 구글에 찾아봐도 AI의 답변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말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국가 공동체와 종교를 일치시켜서 법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적 가치와 교리를 강제하는 것, 결합하는 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AI를 우리가 답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상당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민족주의는 결국에는 신정주의, 무슬림 칼리페이트 같은 그런 신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내포가 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거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파운딩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신정국가, 저 무슬림 국가처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정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말을 하는 저 여론과 언론에서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를 짬뽕을 시켜서 보수주의자 전체를 또는 복음주의자 전체를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너희들은 신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폄하하기 위해서 또는 프레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첫 번째는 긍정하지만 두 번째는 완강히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긍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그 기독교적 정신 내에 입각해서 종교의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적인 요소는 절대로 우리 보수주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미국 보수주의 안에는 인종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안에도 그렇고요. 보수라는 그 세력 전체 안에는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들이
극소수가 있어요. 극소수가 있고 최근에는 또 닉 푸엔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터커 칼슨 아시죠? 터커 칼슨이라는 폭스 앵커였던 사람이 초대를 해서 대담을 하면서 사실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보수 안에서. 그래서 미국 보수가 헤리티지 재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도 그렇고 이게 되게 많이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을 사실 미국의 마가 진영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보수주의자들을 봤을 그런 나쁜 백인 우월주의자들 봤을 때 그것과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 민족주의에서 이것을 구분해내고 또 분별해내고 잘라내야 된다는 그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렇다면 기독교 민족주의, 미국은 과연 기독교 민족인가,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웨인 그로뎀의 성경과 정치 상권에 너무나 잘 풀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그 기독교 민족인가라는 그 질문에 다음 8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미국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미국의 건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생겨났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했다라고 긍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부는 대다수,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56명의 사이너들이 있습니다. 서명자들. 그 서명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는가 했을 때 한 명을 빼놓고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신론자였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신론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신론자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신론자라고 불리긴 했어도 기독교,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에 반박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가톨릭과 여러 분파를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60%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지적인 배경을 제공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웨인 그로뎀이 이 책을 썼을 때가 15년 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것이 많이 밀리고 있죠. 그죠? 대학가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지적 배경에, 문화적인 어떤 배경에 있어서 기독교가 역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뭐 그것이 지나간 지 한참 지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라고 했을 때 약 설문조사에 의하면 20% 갤럽 연구에 보면 5년 전에 22%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독교 가치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미국 정부나 또는 미국 대학이나 언론이 옹호하고 있는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미국의 대학과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기를 바라기는 하죠. 일곱 번째, 미국 정부는 기독교를 국교로 장려하는가? 결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적 정신에, 기독교 입국론에 반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어요. 국교를 반대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미국 시민이 되거나 또는 시민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직, 판사라든가 이런 공직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헌법 6조에, 미국 헌법 6조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일부 극부, 미국의 보수 안에 백인 우월자 중에서도 가톨릭 신정체제를 미국에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은 헌법을 바꿔서라도 기독교를 고백하는 사람만 공직에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라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독립선언서 얘기했지만 독립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세상 최고의 재판장, 그리고 신의 섭리, 이렇게 4번 총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부들이 서로 토론을 했던 것을 들어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안했던 최초의 국장 여러분 아시죠? 지금 미국의 국장은 이거예요. 그죠?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가 나왔던 배경에는 바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실론자라고 알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그림을 제안했습니다. 이 그림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모세 오경이라든가 이 근간이 미국의 건국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1776년과 1787년 그때 이제 헌법을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전후로 해서 45년 동안의 기간을 상정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우리가 보통 존 로크라고 알고 있어요. 존 로크나 블랙스톤, 또 몬테스큐의 삼권 분립을 만드신 몬테스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성경책을 인용했다는 것이고 성경책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인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로크를 인용한 것보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를 인용한 것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오폴드 본 랑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 존 칼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칼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다라는 이러한 선언은 대법원 판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에도 미국의 의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곳이 의회 건물에도 있고 또 사법부 건물에도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들어서 이 레이건 대통령 이전에도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연설 중에 우리나라의 법, 그러니까 미국의 법은 모세 오경과 바울의 가르침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일반 연설입니다. 교회에서 한 연설이 아니라 일반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의 권리장정과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사실은 모세 오경과 바울의 가르침, 그러니까 신구약이죠. 신구약 성경 위에 서 있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을 아예 성경의 해라고 선포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미국의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올해가 250주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250주년, 미국의 250주년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의 국민들이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국민 전체한테 하는 얘기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America Prays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나라의 250주년을 준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발언들 가운데 이 발언들의 의미가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야, 미국의 종교를 국교를 기독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야,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이야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이죠. 12월 달에 TPUSA, 찰리 커크가 세운 그 TPUSA 컨퍼런스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막 공격을 하는데 이슬람 같은 칼리페이트를 만들 거야 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국가의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 프레이즈 이니시어티브 그런 걸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격의 빌미로 우리가 이렇게 삼아서 저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쓰지 말고 기독교 입국, 그러니까 크리스찬 네이션이 아니라 크리스찬 파운딩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어떤 기독교 마크 데이비드 홀이라는 기독교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야 된다는, 우리가 결코 반대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입국, 크리스찬 파운딩,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심지어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쓰셨던 최남선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최남선은 기독교인도 아니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기독립선언문이죠. 독립선언문을 기독교를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 평화, 평등, 자유 이런 사상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내가 쓴 독립정신을,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를 외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존 애덤스가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존 애덤스는 가장 기독교 정신이 투철했어요.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 아주 신실한 장로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존 애덤스가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어요. 저기 세속주의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부는 그 어떤 의미로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중에서 국부들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가 의아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말을 한 배경이 중요한데요. 이 말을 언제 했냐면은 미국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 와서도 무슬림 국가였던 리비아랑 협상을 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리비아에서 영국과 미국이 이제 어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래를 하잖아요. 그때 이 무슬림 국가였던 트리폴리에서 자꾸 해적이 나타나서 미국인들을 납치하는 겁니다.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을 납치하는데 영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풀어져요. 영국의 힘이 세니까. 근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을 노예로 삼고 계속해서 부려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트리폴리에 잡혀있는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존 애덤스가 외교관으로서 가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무슬림 국가 사람들한테, 트리폴리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국처럼 기독교로 삼고 있지도 않고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기독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물론 당신네들처럼 무슬림 국가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우리는 그 어떤 의미로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독교적 입국, 크리스찬 파운딩을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미국 보수 내에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닉 푸엔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유대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찬양해요. 대놓고 찬양합니다. 스탈린을 찬양하고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가톨릭 신정체제를 미국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저 중간에 있는 터커 칼슨이 보수주의에서 아주 총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또 복음주의자들이 분별해내고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도 그렇고요, 네브라스카 이런 데서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개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긍정과 반대가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보수 안에서도 갈리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 보수주의자들이, 텍사스에 있는 보수주의자 기독교인들이 공립 교실에다가 강제적으로 10계명을 계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죠?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10계명이 기독교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 이 서구 문명의 영국의 보통법이나 미국의 법이나 미국의 헌법이 아까 문서를 통해서 15,000건의 문서를 분석해 보니까 존 로크의 문서는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신이 존 로크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존 로크보다 2배 이상으로 모세를 더 많이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하나로 압축하자면 그것이 10계명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 질서와 전통을 10계명이 없이는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물론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상정이 돼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결국에는 기독교 신정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기독교 입국을 주장하는 것이지 기독교 국가 신정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또 한국 언론에서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또 비판하는 식으로도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독교 민족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일단 물어봐야 되고, 그것이 기독교 입국을 뜻하는 것이라면 맞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이 맞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정주의나 인종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배격하고 거부하고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